입니다.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제 사신, 역관들의 무역 활동입니다. 역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역관은 뭐 오늘날 외교관이랑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역관들을 중심으로 조선의 외교 활동, 그리고 무역 활동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첫째 시간에는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교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관들의 무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해외여행 하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제가 사진 같은 걸 가능하면 많이 넣고, 특히 역관들이 자주 갔던 중국의 다양한 풍경 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잠시 이제 구경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수업은 조금 다른 수업보다 좀 재밌고 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집중하고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뭘 것 같습니까? 첫 그림. 네, 맞습니다. 역관들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중국 사신을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장면을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역관들이 외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역관들이 지나갔던 경로가 어떠한 경로가 있는지 쭉 살펴보면 아마 1교시가 마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일 것 같습니까?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만국내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한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만국은 만 가지 나라. 쉽게 이건 만 가지 나라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조는 쉽게 말하면 황제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국 내조도는 중국 황제 생일날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걸 이제 만국내조도라고 하는데, 조선의 사신, 역관 같은 경우는 이처럼 중국 황제의 생일이나 이렇게 특별한 일에도 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행, 연행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연행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국 사신이 중국을 가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선의 사신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갑니다. 근데 이거 말고 비정기적으로 중국에 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금방 말했던 중국 황제 생일, 황제 즉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경우는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외교 활동을 지칭하는 경우를 사행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연행, 사행 이 모두 다 비슷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국 사신으로 가는 것은 젊은 지식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선진적으로 발달된 문화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사행, 즉 중국의 외교 활동으로 방문하면서 당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보고 배웠고, 이게 나중에 실학 또는 계하 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하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늘 수업 마지막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신들 경우는 주로 양반들이 많이 쫓아갔습니다. 양반들이 아마 주인공, 양반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역관인데, 양반들의 경우는 주로 외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역관의 경우는 그 사이, 즉 사신단으로 파견됐던 양반과 또 중국 관리간의 사이에서 이제 통역의 역할을 했던 거죠. 또한 당시 중국에 방문했던 사신들의 어떤 각종 업무 보조 이런 걸 했습니다. 사신들의 역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역관들의 경우는 그 사신들이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업무 보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연안박지원, 열하일기.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각종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걸 이제 일기 형태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이제 사행일기라고 합니다. 사행일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연안박지원이 이제 중국 사신에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됐다가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열하라는 지역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열하 지역에서 본인이 봤던 경험 등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이게 열하일기는 금방 말했다시피 사행일기의 대표적인 책자입니다. 연안박지원이 생활 그리고 연안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의 내용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수업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너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우리의 삶. 인문도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나누면 배움은 더 즐거워집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1780년) 당시 44세였던 조선의 학자 박지원은 청황제의 생일 축하를 위한 사신이자 친척형인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 연경으로 떠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연경에 도착했지만 황제는 여름 휴가차 열하라는 곳으로 피서를 갔고 사신단은 다시 열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선의 다른 사신들은 북경까지 다녀오는 여행을 하지만 박지원은 열하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이 오랑캐라 부르며 업신여겼던 청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이룩한 것을 목격하게 되고 5개월간 26권의 일기로 남깁니다. 웅장하고 이국적인 청나라의 풍경의 생생한 묘사,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듯 생동감 있는 필체로 열하일기는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열하일기 속에는 특유의 해학과 풍자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개혁가이자 지식인이었던 박지원의 역사의식과 고뇌,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대적 관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상과 문명을 마주한 열하일기, 그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랑캐라 업신여기던 청나라가 발전한 모습에 박지원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오랑캐의 것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봉황성의 둘레는 3리 정도로 작지만 벽돌을 수십 겹이나 쌓았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하며 네모났다. 어느 것 하나 본받지 않을 것이 없었다. 정진사와 함께 가다가 그에게 물었다. 성 쌓는 법이 어떻던가? 정진사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벽돌로 쌓는 것이니까 돌로 쌓는 것보다야 못하겠지. 나는 내 생각을 정진사에게 말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우리나라에서 성을 쌓을 때 돌을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네. 벽돌은 같은 틀에서 찍어내어 굽기 때문에 만개면 만개가 다 똑같지 않나. 돌처럼 깎고 다듬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나르기도 쉽고 쌓기도 쉬운 것이 벽돌이지. 그렇게 보면 벽돌과 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야기를 마치고 정진사를 쳐다보니 그는 금방이라도 말에서 떨어질 듯한 자세로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잠을 자다니 그런 버릇이 어디 있는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깬 정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다 듣고 있었다네. 자네 이야기는 벽돌이 돌만 못하고 또 돌은 낮잠만 못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나는 어이가 없어 손을 들어 그를 한 대 때리는 신용을 하고는 따라 웃고 말았다. 연암 박지원의 발자취를 따라다닌 곳을 사진과 글로 정리한 열하일기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 사진전은 2008년부터 7년간 연암 박지원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을 다니며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한 행사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열하일기 사진전,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0년을 훌쩍 넘은 지금도 수많은 후대의 작가들에 의해 다시 옮겨지고 경이롭게 읽히는 조선 후기의 베스트셀러. 시대를 앞서간 그의 자유로운 영혼과 그 속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조선 지식인의 자세.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길에서 참된 학문의 길을,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다. 열하일기. 잘 시청하셨습니까?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열하일기에 담겨 있는 내용 등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된 영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신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 수도까지 찾아가게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찾아가는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경우는 이제 육상 교통이고요. 이제 중간에 잠시 해상 교통로가 해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육로로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보니까 잠시 이제 해로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신들의 경로는 육상, 즉 빨간색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 연행, 즉 중사신단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조선의 사신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당시 중국에서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반 대표적인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한양에서 출발해서 우주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요령, 요양, 강령 이런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수도였던 북경으로 찾아가는 경로입니다. 당시 사신단에 가는 길을 연행노정이라고 하는데 그 경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기를 합니다. 그걸 뭐 초절, 중절, 종절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면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요. 요 내용이 뒤에 한글로 다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선 첫 진입로, 초절에 대해서 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절입니다. 이거는 앞에 보시면 신우주에서 심양, 중국 땅이었던 심양까지의 경로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을 딱 건너면 당시 중국 이제 영토가 되는 거죠. 그 압록강을 건널 때 이제 도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는 문서, 뭐 아마 오늘날의 패스포트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중국 관리에게 제출하면 인원 검사하고 짐 검사하고 이제 중국 대륙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초절에 진입하는 순간 이제 국경선을 넘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구련성 외곽 지역은 이제 당시 압록강 바로 건너면
있던 중국의 영토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제 입국 심사라고 합시다. 뭐 입국 심사와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 볼까요? 요거는 이제 문제는 그 초절의 경우는 여기 구련성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길 중앙에서 뭐 노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노숙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초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견딜만 합니다. 뭐 금방 조선을 출발했기 때문에 뭐 체력도 좀 있고 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절입니다. 여기는 심양에서 중국 산해간, 앞에 있는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중간 있죠? 중절, 심양에서 산하해간, 산해간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를 말합니다. 이 경로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뿐만 아니라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기도 멀고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중절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 당시 중국으로 떠났던 조선의 사신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다양한 병자호란 이후에 뭐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을 포로 생활했던 그런 걸 뭐 다시 생각하게 되고, 뭐 당시 청나라가 명나라를 제압하는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명이 몰락했던 그 상황을 추억을 하고, 또한 명나라가 몰락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사행일기에 많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딱 봐도 느낌이 만만치 않죠? 막 산도 많고 허벌판에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으로 가는 게 뭐 젊은 관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기 갔다 오는 게 큰 게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았던 이제 그 사신단의 뭐 대장, 아니면 두 번째 대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 숙박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한 한겨울에 갑작스럽게 중국에 가야 될 경우는 제대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추운 장소거든요. 뭐 한겨울에 뭐 영하 20도 30도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장소에서 노숙을 한다는 게 젊은 사신단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마 나이가 많았던 사신단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힘들었던 장소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여기 중절, 여기 나와 있던 이 장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가서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거죠. 당시 뭐 영원성 이런 내용도 한번 직접 목격을 하고, 당시 명나라가 전성기를 누렸던데 이러한 전성기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종절이라고 하죠. 이제 산해간을 지나서 중국 수도였던 북경까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도 뭐 허벌판이고 뭐 숙박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다 도착할 때쯤 됐고, 기후가 중절에 비해서 조금 덜 험하기 때문에, 덜 추웠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글인데요. 이제 오늘날의 이제 사진인데, 당시 이 터가 중국에 파견이 됐던 조선의 사신단들이 묵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건물은 지금 없어졌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중국 이제 정부 관련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북경에서 생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즉 서울 한양에서 출발했던 사신단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초절, 중절, 종절을 다 겹쳐서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즉 외교 활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조선의 사신이 먼 길을 걸어서 북경에 도착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거죠. 즉 사행 업무를 하기 위한 겁니다. 뭐 당연히 외교 문서도 줘야 되고 받고, 그리고 뭐 황제도 만나고 뭐 이런 절차라는 겁니다. 황제를 만날 때 모습을 보면 당시
중국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신은 중국 황제를 만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합니다. 즉 중국 황제가 오면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절을 해야 되고 중국 황제가 물으면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의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를 만나서 외교적으로 결판을 내야 될 내용을 결정을 나면 이제 중국 사신단들의 역할은 한 90%는 끝나게 되는 거죠. 즉 중국 황제를 만나고 중국 황제와 외교적인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이게 끝나는 순간 중국에 갔던 조선의 사신단들의 역할은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적인, 쉽게 말하면 이제 여행 같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좀 공부 좋아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의 위대한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호람이나 나빈 같은 당시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사신단 같은 경우는 중국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국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관으로서 역관을 같이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때 중국의 청나라 학자가 만날 때는 이제 필담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모두 다 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쓰면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중국에 갔던 조선의 사신단들이 이제 구경하는 장소입니다. 유리창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여기는 중국의 북경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장소입니다. 예전에 조선에서 파견됐던 중국의 사신단들이 여기에서 당시 중국에서 유명한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연행도에 그려졌던 유리창의 풍경입니다. 연행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중국에 갔던 사신단들 중에 화가가 한 명 따라갔겠죠. 그 사람이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열렸던 모습이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는 당시 중국의 오늘날의 명동거리처럼 굉장히 번화한 장소였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아주 구하기 어려웠던 고급 책자, 아주 중요한 책을 여기서 많이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제 명승지도 방문하겠죠. 이런 원명원 같은 중국 황제 그 정원 같은 이런 것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시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가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서양의 종교였던 천주교, 카톨릭이 중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조선의 사신이 만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서양에서 왔던 신부, 카톨릭 신부를 조선의 사신이 만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시 서양에 발달된 과학기술, 천문학, 수리학 이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동당성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중국의 이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조선에서 파견됐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중국에 파견됐던 유명한 서양의 카톨릭 신부들 만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서양에서 과학기술 같은 경우를 이제 배워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실학이나 또는 계하사상 발달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에 파견됐던 사신단, 특히 그 중에는 젊은 사신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당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뛰어난 과학기술, 서양에서 왔던 선진 문물, 또 서양의 종교, 또 서양의 과학기술, 천문학 이런 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들로부터 배웠던 게 나중에 조선에서 실학 또는 계하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새로운 세상을 목격한 역간. 이 표현이 아주 오늘 1교시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조선에 사시는 조선에서 본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즉 다양한 세계에서 왔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것을 배우기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에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과 다르게 조선에 있던 젊은이들이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중국에 파견되는 외교단, 즉 사행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행에 따라가가지고 뭐 공식적인 업무를 끝나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내용을 보는 거죠. 뭐 중국 관광지도 방문하고 또는 중국에서 즉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주 귀한 책을 중국에서 구매하고 또는 중국에서 와 있던 정말 조선에서는 보기 힘든 서양 사람들과 만나고 그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뭐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뭐 종교 등을 배우거나 또는 알게 되고 이렇게 역관들 또는 사행단들은 중국의 외교단으로 파견되면서 중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배웠던 경험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실학이 발달한다든가 또는 그 실학이 나중에 계하사상으로 이어진다거나 이처럼 이들이 중국에 갔던 역관들의 활동이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뀌게 되는 바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행, 역관 이 사람들은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중국을 가서 중국의 변화된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을 조선이라는 나라에 직접 접목시키고자 했던 거죠. 즉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점 혼란해지고 있었고 뭔가 개혁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배웠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사상을 조선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즉 역관들, 사행들이 단순히 외교활동만 한 것 아니라 또는 다음 시간에 말했던 장사, 즉 무역활동만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국에서 정말 다양한 문명, 문화,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던 사상, 기술, 문화 등이 18세기, 19세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변화되는 하나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겁니다. 1교시는 이렇게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마치고 마지막으로 역관들과 관련된 즉 사신단을 따라가면서 무역도 하고 또 중간에서 통역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서 가장 전문 기술직이라고 하죠. 되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역관들이 나중에 계하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영상 짧은 거 하나 시청하신 다음에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집중해서 2교시 수업도 마저 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겠습니다.